네, 앞으로 이제 뭘 배울까? 앞으로 부가세를 뭘 어떻게 배울까? 그런 큰 그림을 잡는 훈련을 저는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반복을 통하면 결국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를 계속 넓게 넓게 보시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숲을 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부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 4가지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할 거예요.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필요 요건.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고 할 텐데 결국은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이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것이다. 과세 요건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 과세 요건의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과세 대상.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과세할까를 법에 규정해 놔야겠죠. 그게 과세 대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누구한테 부과할까라는 납세 의무자를 규정해 놔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부과할까? 누구한테 부과할까? 그럼 이제 얼마를 부과할까라도 규정해야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그 얼마에 대해서 부과할까라고 하는 과세 요건이 과세표준과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충족돼야지만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에 부과할지, 누구한테 부과할 때지, 얼마를 부과할지 이걸 규정해놔야지만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과세요건이라 하고 있는데 2가지를 더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과세요건은 아니지만 2가지를 더 공부하시는 게 좋다. 첫 번째로는 언제 과세할 건지 과세 시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이다. 과세 시기. 언제 부과할까? 과세 시기. 그 다음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누구한테 정할지를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까라고도 규정해야 돼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까? 그 징수하는 규정을 납세 절차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부가세 이 6가지를 배울 거예요. 결과대 부가세 이 6가지 배우고, 사실 법인세도 이 6가지 배우는 것이고 소득세도 이 6가지 배우는 것이다. 지금은 그래서 다 안 배운 내용 때 이런 흐름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을. 첫 번째, 과세 대상은 뭐로 열거하고 있냐면 앞에서 배운 대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간접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쉽게 말해서 물건 판 거 또는 머리 자르고 이런 서비스 판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대신에 간접법으로 찾는 부가세에서 뭘 빼주죠? 매입 세일하는 걸 빼준다. 부가세에서 매입 세일하는 걸 빼준다. 근데 과세 대상은 전 단계 세액법 채택해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매입세를 빼서 부가세를 찾을 거예요. 매입세를 빼서 부가세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논리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게 소비지구 과세원칙인 것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행위가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과세 대상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재화의 수입. 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찾았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 있는데 재화의 수입만 있고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 없다. 왜냐면 재화라는 것은 반드시 세관이라는 세관장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걸 통관 절차라고 하는데 반드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외국에서 총기를 수입하거나 마약 이런 걸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용역이라는 건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확인이 불가능한 서비스예요. 서비스. 따라서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재화공급, 유해공급, 재화의 수입 3가지다. 근데 얘는 소비지구 과세원칙, 얘는 소비지구 과세원칙. 그때 납세 의무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부가세가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액 부담자가 다른 세목,
세부담자는 최종 소비자인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그 각 거래 단계의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화의 수입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업자가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이건 뒤에서 배울게요. 일단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느낌을 받으면 좋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할 때도 전 단계 세액공제법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할 때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과세할 거예요. 근데 이 공급가액에서 중요한 개념, 요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적 공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적 공급가액의 10%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방지하고자 매입세액이라는 걸 빼준다. 매입세랑 빼준다. 그래서 세율은 무조건 10%예요. 재화의 수입도 10%. 얘는 또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표는 또 별도로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세 시기는 보통 재화나 용역이 일어난 날에 과세를 해요. 그걸 재화는 인도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용역은 그 용역 제공 완료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일 등 정도로 표현할게요. 인도일 등 정도로 표현한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이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냐면 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라고 하고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치를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럼 2기 같은 경우엔 6개월치를 묶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게 부가세의 확정 신고 기한인 거예요. 확정 신고 기한. 확정 신고 기한.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 세무법인 일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사분들 있으면 이제 1월달, 7월달은 바쁘죠. 연락이 잘 안 되고 부가세를 담당 안 하면 이제 안 바쁜 것이죠. 대부분 바쁘다. 한 달 내내 바쁘다 이제.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래처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무기한 대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은 바쁜 거예요. 신고 기한은 바쁜 것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뒤에서 배우시면 부가세는 이제 징수가 엄청 많이 되겠죠.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징수가 엄청 많이 되기 때문에 6개월치를 한 번 하는 게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세금도 나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예종신고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세히 배울 것이다. 납세절차에서. 결과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납부해. 부가세 분기별로. 근데 이 확정신고 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납세 절차 방식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는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세금을 다 신고해야 되느냐? 일단 오예요. 오. 신고는 다 해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속세 증여세를 말해요.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계산 구조가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해야 돼요. 10년 합산 과세라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한테 시키면 제대로 계산을 못할 뿐더러 탈세할 확률도 높다요. 그래서 그거는 신고는 해야 되지만 세금을 과세관청이 결정해줘요. 너 이만큼 내야 돼 라고 결정해줘요. 근데 부가세는 그렇게 과세관청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신고 납부 세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돼요.